안녕하세요. 파지언니입니다. 오늘도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절판된 책이죠. 오늘은 3장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거기에는 6개의 작은 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성공을 바란다면 노력하지 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라. 그리고 소리내어 행복을 불러들여라 있는데요. 오늘 2개 읽어드릴게요.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와 성공을 바란다면 노력하지 마라. 제가 음악을 틀고 녹음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음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공 사례로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마스시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 자신의 노력은 성공 전체 가운데 고작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았고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공과 노력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노력이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란 불가능하다. 즉, 노력을 할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노력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저 세상에는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즉시 눈앞에 그 음식이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즉시 이루어진다.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 3차원의 세계다. 즉, 제 아무리 자신의 소원을 말로 표현해도 결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다. 소원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좋을까?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생각한다. 하지만 노력의 바탕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반면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는 고생이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드놀이를 즐기는 사람은 카드놀이를 하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카드놀이를 하고 싶어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카드놀이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아무런 고생이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면 질병도 낫는다. 환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무리 중병이라 해도 소리내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된다. 나는 건강해. 그렇게 말하면 말로 표현하는 횟수가 1000번 정도에 이를 무렵부터 몰라볼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카톡이 오니까 계속 읽을게요. 그렇게 하면 표현하는 횟수가 1000번 정도에 이를 몰라볼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절대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자체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읽을게요. 노력하거나 기합을 넣는 행동은 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군대를 돌면서 말로 소원을 비는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다. 사실 이는 내 유일한 취미다. 그런데 소원을 빌면서 왜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관음, 즉 소리를 보기 때문이다. 관음, 즉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보고 소원을 들어준다. 33군데를 돌면서 소원을 비는 관음참배는 매우 엄격한 수행이다. 그러나 점점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에 흡수된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지에 이르면 사람의 소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공통되는 점은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이 더욱 좋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이라면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원망이나 험담은 1000번을 반복해도 의미가 없다. 이는 더러운 물에 해당한다. 마음의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점차 흐려질 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관음해보라. 관음을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소리를 본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우세하며 말 없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목탁 소리가 그렇고 범종 소리가 그렇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청음이라 하지 않고 관음이라고 했을까? 불교에서는 소리를 듣지 않고 본다는 의미로 상승시켜 일반적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현자들은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 모두 결국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가장 원천은 보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리 또한 보는 행위를 통해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관음해야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아의 존재를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보는 행위를 수백 번 되풀이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작은 챕터입니다. 성공을 바란다면 노력하지 마라.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성공하고 싶다거나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흉내내려 하기 때문이다. 즉,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늘 최선의 노력을 꼽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공하려면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신의 뜻을 따라라.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존재한다. 만물은 이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나는 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다. 그러므로 이 규칙을 따라 행동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신이 만든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불행이 찾아온다. 홍수나 가뭄 등의 천재지변은 결코 신이 일으킨 재앙이 아니다. 앞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 등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많은 창조물이다. 즉, 인간은 신이 만든 세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하려 해도 결국 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작은 성공이다. 나는 어린 시절 우주의 법칙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해하게 되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단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자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해도 어른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첫째,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어른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늘어놓는 고생담이 성공담과 아무 상관관계없이 그저 뒤섞여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고생은 대부분 연속적인 실패의 고정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리는 정말 간단하게 성공을 이루었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릴 때는 정말 간단하게 성공을 이루었다. 실패와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실패했기 때문에 고생했을 뿐이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성공했을 뿐인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억지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실패란 아무리 끌어모아도 결국 실패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실패한 경험은 생각지 말아야 한다. 난 결국 실패했어. 이 같은 말을 하면 아무리 밝게 행동하려 해도 표정이나 행동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실패 경험을 떠올리면 성격이 어두워진다. 그뿐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로써 다시 실패하고 만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패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패하더라도 이를 실패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로 적합한 소재를 찾기 위해 몇몇 재료를 시험한 끝에 마침 대나무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필라멘트로 적합지 않은 물질을 몇 개나 발견했을 뿐이다. 그는 필라멘트로 적합한 소재를 찾기 위해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패라고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필라멘트로 적합지 않은 몇몇 물질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역전의 발상을 한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는 작은 성공이었다. 그 작은 성공이 전구의 발명이라는 큰 성공과 연결된 것이다. 일의 성공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주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분야. 우주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스포츠 세계다. 스포츠는 노력과 근성이 필요한 세계라고 불린다. 누구나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노력과 근성을 통해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노력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 몹시 화를 낼 뿐 내 말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스포츠는 사람이 만든 놀이다. 사람과 사람을 경쟁시키기 위해 만든 게임이다. 따라서 1cm 내지는 0.01초의 세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같은 작은 단위의 경쟁이 없다. 매출이 갑자기 5배, 10배로 오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100배로 뛴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스포츠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00km를 5초 만에 달릴 수는 없다. 학교에서 공부나 운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든 가능하다. 100m를 5초 이내로 달리고 싶으면 자동차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방식의 계산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투포한 세계 기록을 100배가량 늘려도 전혀 비난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토록 무거운 쇳덩이를 손으로 던지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출을 10배 이상 늘리는 것은 100m를 1초 만에 달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 단지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노력이나 근성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력과 근성을 통해 100m를 1초 만에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100m를 1초 만에 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보자. 이는 노력이나 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방법이다. 이것이 곧 비즈니스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엿한 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학교에서 공부나 운동을 시키지 않는 편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른다. 공부나 운동을 시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과 근성을 갖추게 된다. 어렸을 때 몸이 밴 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즐거운 상황일 때 떠오르는 중요한 아이디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기합을 넣고 노력을 해도 멋진 지혜는 탄생하지 않는다. 매일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야말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전력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혜나 아이디어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노력을 미덕으로 삼는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멋진 아이디어는 순간적인 번뜩임에서 얻을 수 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즐거움을 동반해준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제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고통밖에 안겨주지 않는다. 근성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성이 필요한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근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근성은 걸림돌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끊지 않습니다. 그냥 편집을 하지 원치 않고요. 그냥 제가 혼자 읽지만 그냥 이것을 누가 들어준다면 한 분, 두 분이라도 들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서 소리내서 읽고 녹음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보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